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PIMG.com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53% 상승 마감했고 S&P 500 지수 0.85%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특히 이 매그니피션트 7, 이 메가캡들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이 또 돋보였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장중한 때 다시 시총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엔비디아, 반도체 이들 종목이 S&P 500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은 예상치를 하회한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 나왔죠.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지금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해서 3.3%, 전월 대비해서 변동이 없죠. 보합으로 마감했죠.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는 예상치는 3.5나 3.6을 기대했는데 3.4가 나왔고, 역시 전월 대비해서 0.2% 오른 채로, 그러니까 역시 이 부분도 다 전월 대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 장 시작 전부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상승 출발했고요. 여기에다가 FOMC 회의에서 올해 2번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또 부각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데 이제 점도표를 보게 되면 올해 3번에서 이제 2번, 그러나 이제 한 번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CPI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컨센은 0.3 정도. 그런데 0.2가 나온 거죠. 전월 대비. 그다음에 3.5%, 근데 3.4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진정세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금리나 미연준의 이제 금리 나왔던 정책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이름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9%까지 하락을 했죠. 여기 보시거든요. 반도체 ETF는 2.82% 급등했고요. 원달러 환율 하락했습니다. 1370원대까지 하락을 했죠.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이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이니까 9월물을 봐야겠습니다. 3.45포인트 상승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 환율은 어제 대비 좀 밀리고 일단 상승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특히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25까지 좀 밀리니까 외국인들 순매수가 오늘도 유입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FOMC 회의 결과, 결과는 이제 연방기금 기준금리를 기존 5.25%에서 5.5%로 유지했죠. 동결했고요. 이 파월 의장은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환영하며 추가로 이와 같은 보고서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좀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CPI 보고서가 도움은 되었지만 현재 금리를 보장하기는 충분치 않다. 점도표 한번 보시죠. 6월 점도표입니다. 자, 지금 7명이 한 차례 금리 인하, 그다음에 8명이 2차례 금리 인하를 했죠. 점도표의 중간값은 한 번 금리 인하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3월 점도표와 상당 부분 좀 다른 거죠. 이때는 이제 5%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5% 밑에는 한 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점도표가 좀 달라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기정사실로 봤을 때 한 번 정도의 금리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업종은 앞서 봤습니다만 이 S&P 500 매부를 한번 보시죠. 일단 매그니피션트 7 마이크로소프트가 2.07% 상승했고요. 오라클이 급등했네요. 애플 2.93%, 엔비디아 3.53% 상승했고 또 엔비디아 오르니까 반도체, 브로드컴이랄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아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특이점은 테슬라가 연내 주총 앞두고 3.91% 상승했다는 점. 헬스케어 혼조세, 에너지 혼조세, 유틸리티도 혼조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 맵 보시죠. 자, 쭉 볼 수 있겠고 ETF, 미국 ETF도 당연히 뭐 지수 관련 ETF하고 이제 반도체 ETF가 올라 있음을 ETF 맵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신 기사 보면 뭐 이런 내용이죠. 네, 올해 금리를 한 번 정도 원타임이니까요.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에는 3번 금리 인하에서 한 번 금리 인하로 연준의 전망이 이 점도표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돈나무 원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캐시 우드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당 2,600달러 한 5년 정도 2029년까지 한 2,600달러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보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내달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죠. 이런 내용이 좀 주요 내용이고, 자, 뭐 분위기는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의 상승,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영향. 특히 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히 외국인은 현선물 매수를 보였지 않습니까? 지수 2,728포인트 올랐고 코스닥 870 회복했고요. 특이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1.73%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76,500원에 마감했죠. 물론 뭐 상승 추세,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계속 시장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삼성전자가 1.73% 반등을 주었다는 점. 한미반도체는 이제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17만 3,900원 기록하면서 L전자 시총을 제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은 이런 미국의 이제 매화표 보면 미국 주식이 제가 이제 코로나 전부터 쭉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고 포트폴리오, 미국 주식,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알파벳, 테슬라, 뭐 일라일리, 그 다음에 이제 ADR로는 이제 TSMC, 뭐 이런 거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빅테크다. 그리고 매그니피션트 7, 뭐 밀려 있는 종목이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것은. 그냥 그들 종목으로 그냥 편하게 대응하자. 이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 지수 관련 ETF나 반도체 ETF나 뭐 이런 걸로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 돼 왔고 그게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괜히 알지도 못하는 중소형주들 대응했다가 이 미국 주식이 뭐 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보면 참 쉬워 보입니다만 괜히 엄한 종목 개별 종목 들어가면 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또 그런 분들 많아요. 이 장에도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라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국내 주식은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국내 주식 말이죠. 그걸 보게 되면 애플은 오늘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틀째 애플 주가 한번 잠깐 볼까요? 애플 이틀째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 장중한테 6%까지 올랐다가 이런데 우리 시장 종목군들 애플 관련 수혜주인 뭐 LG전자tek 같은 경우는 급락 그다음에 급등했다가 쫙 밀어버리죠. 이렇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너무 변동성이 띄우기 시작해서 장중 훅 옛날 뭐 시골에서 추수할 때 홀대처럼 벼알을 한 톨도 남김없이 훑어버린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캔들 모양의 이때다. 이러니 뭐 대응이 참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오늘 이제 미국의 그 상승, 미국 시장의 상승에 긍정적으로 출발을 유도하겠으나 결국은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봐야 됩니다. 프리 어닝 시즌으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정을 잠깐 볼게요. 이걸 보게 되면 이걸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많이 도움이 되시죠. 이제 6월 달에 6월 27일 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외에도 레거시 반도체, 뭐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지금 뭐 수출동안 보게 되면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뭐 화장품이랄지 음식료 업종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화장품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실적 기대감이죠.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관련주 일제히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제 유한타증권 고객들한테 이번 조정 때 또 화장품 관련주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시켜드렸는데 좋은 성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는 역시 뭐 K푸드라고 하면서 라면 외에도 이제 다른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우양이 급등을 했고요. 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어닝 시즌으로 보셔야 된다. 미국 금리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FOMC 회의 불확실성 해소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7월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6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썸머릴리가 나오니 안 나오니 이런 얘기 나오겠죠. 자, 특징주 한번 그럼 보시죠. 특징주. 갓비디아 수혜주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1년 내 최고가 경신. 또 한편으로도 이런 얘기를 해죠. 삼성전자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가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HBM TC본드 뭐 수주를 받는다. 뭐 실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게 이제 삼성전자의 강력한 어떤 상승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가봐야 합니다. 자, 우양 냉동김밥, 한국가스공사 임원 자사주 매각, 동해가스전과 무관. 자, 수급 등에 보시죠. 수급이 답입니다. 어려울 때는 수급으로만 대응해도 됩니다. 어제장 외국인은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두산로보틱스, LG이노텍 순매수했네요. 아모레퍼시픽 순매수했죠. 자, 기관은 하나솔루션,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6월 7일부터 지난주 금일부터 4거래일 정도 순매수한 종목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기아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관은 SK,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죠. 어제장에서 외국인은 리누공업, HLB, 대주전자재료, 클래시스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제이시스메스칼, 카페24. 카페24도 유튜브 쇼핑 때문에 지금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파마리서치 등을 순매수했죠. 자, 기관은 파마리서치, 휴젤, 뭐 실리콘2, 화장품이 많이 끼어 있네요. 6월 7일자부터 봤을 때는 외국인은 알테오젠, 대주전자재료, 기관은 지금 이제 공개 매수 들어간 제이시스메스칼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죠.
시간외에서는 어제 자, KTCCTS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은 SV 인베스트먼트가 시간외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네요. 뭐 미래 에셋벤처 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이런 V들 주가들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일정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 내용도 쭉쭉 나올 것이고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테슬라 연례 주총회가 열립니다. 내일 이제 동시 만기일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고 그리드워드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